먼저 인트로덕션을 한 뒤에 문제에 대해 제시하고 시뮬레이션 셋업, 그리고 마지막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합류 구간 속도 제어 필요성입니다. 위의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교차로나 합류 구간 같은 복잡한 구간에서는 앞에 차량이 한번 멈추게 되면 연쇄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로 인해 느린 차량의 흐름과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교차로나 합류 구간에서는 차가 막히는 현상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테슬라 FSD 베타 영상인데요. 좌회전하는 태스크인데 앞에 차량을 거하게 의식하여서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여 자연스럽게 좌회전하지 않고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지 판단 제어 중에서 인지가 잘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에는 현재 센서나 특히 테슬라 경우에는 카메라만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 차량으로 수집한 데이터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한계로 앞에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차량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CAV입니다. CAV는 커넥티드와 오토노머스의 융합 단어로 커넥티드는 V2I, V 같은 통신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토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알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CAV는 기존 자율주행차들의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센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도로 인프라나 주변 차량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여 위험 사항을 미리 인지하여 안정성을 향상시키거나 주변 차량의 속도와 신호 정보를 받아들여 연비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 현재 글로벌적인 목표인 탄소 배출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V2V, V2I 통신 이외에도 Vehicle to Cloud 통신, Vehicle to Pedestrian 통신 같이 여러 가지 통신 방법을 이용하며 이를 통틀어 V2X 통신이라고 말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합류 구간에서의 CAV 속도 제어 방법을 제시합니다. 합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차량과 주변 차량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되고 차량이나 교통 환경의 수학적 모델링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어 문제로는 해결하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아시는 것 같이 무작위 행동을 에이전트가 하게 됩니다. 무작위 행동을 에이전트가 환경으로 주어지게 되면 환경은 옵저베이션과 리워드를 다시 에이전트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액션을 하여 환경에 보내게 되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에이전트는 리워드를 가장 많이 받기 위해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화학습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복잡한 도로나 주변 차량의 모델링 없이 솔루션이 도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도로 환경에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하는 과정에서 무작위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보신 것 같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각종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 그래프는 캘리포니아 중에서 2018년 사고를 분석한 것인데요. 총 41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 76%가 교차로에서 발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IDM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IDM 모델은 인텔리전트 드라이버 모델의 약자로 차량의 정방향 움직임을 제어하는 모델입니다. 주변 차량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충돌을 절대 하지 않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속도와 그에 대한 가중치로 식이 나눠져 있습니다. 또 가중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속도에 관한 항과 거리에 관한 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속도에 관한 항을 살펴보게 되면 분모인 V0는 저희가 원하는 차량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V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제어하는 차량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V0분의 Vα를 계산하여서 만약 제어하는 차량의 속도가 목표 속도에 가깝게 되면 이 값이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가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목표 속도와 저희 차량의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되면 1보다 작은 값이 계산하게 돼서 가속도가 증가하는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거리에 관한 항인데요. 거리에 관한 항도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모인 S알파의 경우에는 앞차량 간의 거리이며 S0는 최소 안전거리, 그리고 B는 사람이 느끼는 편안한 감속도를 대입하게 됩니다. 앞서 속도와 비슷하게 차량 간 거리가 안전거리에 가까워지면 가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안전거리와 차이가 있으면 가속도가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차량이 저희가 제어하고자 하는 차량인데요. 이 제어 차량을 CAV로 가정하여 이 함주 구간을 충돌 없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소개드렸던 광학습이나 IDM을 합쳐서 이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의 비교를 위해서 광학습만을 사용한 것과 광학습과 IDM을 같이 활용한 것을 비교하였고 차례대로 리워드 펑션, 종료 조건, 그리고 옵저베이션 앤 액션을 차례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리워드 펑션 같은 경우에는 속도 보상, 충돌 보상, 그리고 추가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속도 보상을 보게 되면 저희가 설정하고자 하는 최저 속도와 최고 속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매 스텝마다 마이너스 10의 페널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설정한 최고 속도를 달성하게 되면 리워드를 가장 많이 받고 설정한 최저 속도를 주행하게 되면 리워드를 가장 작게 받는 식으로 구성하여 리워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충돌 보상입니다. 충돌 보상은 후방 충돌과 측면 충돌로 나눠져 있습니다. 후방 충돌 같은 경우에는 메인 도로에서의 차끼리 충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측면 충돌은 보신 것 같이 멀징 도로에서의 멀징 존에서 측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돌한 경우에는 유클리디안 거리의 역수를 페널티로 주게 되고요. 이런 충돌 보상을 적용하기 위해서 안전거리와 충돌거리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안전거리는 쉽게 말하면 앞서 설명드린 충돌 페널티를 받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전거리를 5m에서 3m로 설정하였는데 만약 차량 간의 거리가 3m에서 5m가 되게 되면 앞서 소개드린 유클리디안 거리의 역수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충돌 거리는 3m로 설정하였는데요. 보신 것 같이 지금 차량의 거리가 3m가 됐으면 3m가 차량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이기 때문에 차량의 길이를 고려하여 충돌하였다고 판단하고 리워드는 페널티는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충돌하였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종료되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보상은 모든 차량의 충돌 없이 통과하면 150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소개된 리워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데요. 스피드에는 5의 가중치를 부과했고 충돌에는 500, 그리고 추가 보상에는 1의 가중치를 부과해서 최종 리워드 펑션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료 조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충돌했을 때 에피소드가 종료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어하고자 하는 초록색 차량이 목표 거리에 도달하였을 때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 거리는 아래 사진과 표시한 것 같이 300m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옵저베이션과 액션입니다. 옵저베이션은 앞서 소개드린 이 세 차량의 위치와 속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액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드린 IDM의 파라미터들 중에서 A와 V0를 액션으로 받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셋업입니다. 차량의 위치는 저희가 제어하고자 하는 초록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0,0 고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차량 같은 경우에는 X축의 길이가 15m인 이 주황색 영역 내에 랜덤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차량의 속도 또한 제어 차량의 경우에는 10m/s로 고정되게 되고요. 주변 차량의 경우에는 8에서 21m/s의 범위 안에서 랜덤으로 부여되게 됩니다. 또한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5에서 1.5m/s만큼 랜덤으로 속도를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강화학습에서 나오는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라미터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속도는 최저 5m/s, 최고 20m/s로 해서 다른 파라미터 값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DDPG를 사용하였으며 히든 레이어 3개, 그리고 레이어당 노드 수는 6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로를 사용하였으며 샘플링 타임은 200ms입니다. 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학습한 에이전트를 1000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RL과 IDM을 사용한 것을 비교하게 되면 충돌 횟수는 15.6%에서 0%로 감소하였고 평균 속도는 2.77% 증가했으며 평균 거리는 42.26% 감소하였습니다. 상황은 동일하고 평균 속도는 거의 비슷한데 평균 거리가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L로 학습한 경우에는 지금 충돌 횟수가 156회로 나오게 되는데 충돌한 경우에는 평균 속도와 평균 거리 계산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충돌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에피소드가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는 제외하였고요. 만약에 전체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제어하고자 하는 앞차량의 평균 속도는 12m/s였지만 지금 RL에서 156회 충돌한 것을 제외하면 16m/s입니다. 따라서 앞차량의 속도가 느렸을 때 충돌을 많이 하고 앞차량의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거리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추이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으로 학습한 경우에는 학습 추이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영역을 나눠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간은 지금 충돌이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구간은 제한 속도를 위반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를 모두 학습한 뒤에는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IDM과 강화학습을 합친 것인데요. 이렇게 내려간 구간은 파라미터 튜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파라미터가 적절값으로 설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지금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앞차량의 거리가 충분히 몸에도 불구하고 파라미터가 정확히 튜닝되지 않아 속도를 줄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줄인 뒤에 뒤늦게 앞차량을 쫓아가기 위해 속도를 높이다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이렇게 리워드가 마이너스를 받게 됩니다. 지금 거리가 충분히 몸에도 지금 9에서 6m/s로 속도를 줄이고 그 이후에 앞차량을 따라가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차량의 거리가 지금 많이 멀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높이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속도를 20m/s로 설정하였는데 이를 넘어서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파라미터 튜닝 후를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 보여드린 것 같이 앞서 보여드린 영상과 비슷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차량의 속도가 빠르고 거리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파라미터 튜닝 전과 다르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속도를 높여서 앞차량을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는 합류 구간 통과를 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속도를 제어했습니다. 합류 구간에서 목표는 가장 빠르고 충돌 없이 통과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기존 과강학습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DM을 활용하여서 충돌 없는 안전한 주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퓨처워크로는 앞서 보여드린 상황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도로 환경을 제어하고 그리고 주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마이너스 1.5에서 1.5m/s만큼 랜덤으로 부여했다고 하는데 그 차량들을 실제 운전자 모델을 대입하여서 실제 운전자 중에서도 공격적인 운전자가 있고 방어적인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입하여서 좀 더 복잡한 환경에서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